고르는 것도 일러만 보고 뭔 칸지 바로 아시네. 아, 그래요?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글쎄 한 4시나 4시 반까지 할 것 같습니다. 쓰라면 울 적에 한 챕터만 할 것 같아요. 챕터 하나만. 사실 후반으로 갈수록 좀 얘가 좀 끊기 힘들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몰입감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일단 이용하겠습니다. 챕터 8이거든? 컨티뉴.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네. 일단 1500초. 미혼과 친구들은 와타나가시 축제 준비에 오지 않겠냐고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와타나가시 전날인가 보네요. 당연한 일이다. 지금 느긋하게 축제 준비를 따위를 할 때인가? 미호는 생각이 있나? 케이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양작 되게 극단적이야. 내가 집에 돌아와서 처음에 한 일은 샤워였다. 씻고 싶어서가 아니다. 설마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1500초를 완벽한 1500초를 위해서 그만해. 네가 냉정 언급할 때마다 저대로 제대로 된 일 하나도 없어. 더욱 냉정해져야 했기 때문이다. 난 얘가 냉정이라 말할 때마다 진짜 너무 싫어. 이미 생각한 내용이지만 그 남자를 죽이는 것만이라면 너무나 쉽다. 정말로 어려운 부분은 살인 이후 내가 체포당하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부분이다. 아, 쏘다. 와타시와 냉정 데스. 생각해보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에서 손을 꼽는 검거를 자랑하는 일본 경찰이다.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경찰에 속일 정도의 완전 범죄를 저지르다니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100%가 아니다. 설령 세계 최고의 경찰이라도 100% 검거는 결코 불가능하다. 무조건이래. 무고지 사건의 판결 기사 또한 곧잘 눈에 띈다. 그 사람이 무고한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진범은 누구인가 같은 문제는 논의가 되곤 한다. 요약하자면 완전 범죄는 존재한다. 아니, 완전 범죄는 사실 일종의 예술품이라 해도 좋다. 또 빠졌구만 얘 진짜. 자아도취에 빠진 케이치. 추앙 받는다고도 할 수 있다. 케이치, 이러다가 너를 혐오하게 될지도 몰라. 세상에 넘쳐난 추리소설을 보면 된다. 밀시나 알리바이 같은 각가지 난해한 이야기들을 떠돌지만 결국 말하는 바는 하나다. 완전 범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다. 완전이란 말에는 일종의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 그렇다. 완전 범죄는 사실상 신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보자면 오야시로님의 저주라 불리는 연속 의사 사건은 과연 신의 소용이 틀림없다. 쏘다. 와타시가 아타라시 세카이노 카미다! 개별적으로 어떻게든 해결된 것처럼은 보이지만 매년 일어나는 사건은 막을 수 없다. 맞다. 신만의 기술. 완전한 범죄다. 케이치, 그 신들 중 하나인 오야시로님이 쌓아온 4년간의 완전 범죄 사이에 내 범행을 끼워 넣겠다. 대담히 표현하면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아, 소카. 선생님 정신 잡으세요. 다메요. 내 항마력이 나만하지 않는다요. 개봉이 기분 좋은가 봐. 기분 좋아 보입니다. 결단에는 만용이 필요하지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어른보다도 냉정해져야 한다.
죄송합니다. 아, 띄어쓰기 하지 말라고. 불꽃처럼 아, 진짜. 아, 채팅 보니까 더 웃겨. 안 봐야겠어. 불꽃처럼 죽인다. 하지만 생각만 얼음처럼 냉정하게 돌겠네. 이 모순적인 말을 나는 지금부터 가슴속에 새겨놓아야 한다. 추리소설 모방도 꽤 나쁘지 않은 시작점일지 모른다. 이따금 신문지면을 메우는 참신한 수법의 유괴 사건이 종종 체포 후에 소설을 참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곤 했다. 추리소설을 쓰는 작가는 오랜 시간을 들여 예술에 가까운 범죄를 선보이는 방법을 밤낮 없이 연마한다. 누구 목소리지? 미녀 목소리입니다. 추리소설 모방은 빠르게 범죄 계획을 짜기 위한 지름길을 알 수 있겠지. 얼마나 냉정한 생각인가. 케이치, 와타시 야레 야레. 물론 나는 추리소설 땅에는 딱히 자랑할 정도로 많이 읽질 않았다.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어머니다. 국가 상관없이 저명한 추리소설 작가의 책을 모두 읽으셨고 추리소설 장르를 볼 때마다 싸 보인다든지 트릭이 엉성하다든지 세세하게 체크하신다. 그런 어머니에게 완전 범죄란 어떤 의미일까? これまでの推理小説の中で母さんが一番よくできたと思った完全犯罪？ 응. 코러스가 느껴진다고요? 응. 母さんって 엄마는 객고 추리소설 꽤 격산 많이 세리 읽었잖아. そういうの詳しいかなって 그런 걸 자세히 알 것 같아서. 완전 범죄할 때 이런 거 안 물어보겠죠? 케이치 씨. それを読むから楽しいのよ。初めからトリックを教えちゃったら楽しみがなくなっちゃうわ。 응. 별로 재미있으려고 알려는 게 아니다. 코러스가 느껴진다. 코러스가 느껴지는 게 뭔데? 실수 니녀 방송 2개 틀었는데 약간 울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복사? 몰라. 얼버무리는 어머니를 어떻게든 축혀세워 답을 끌어냈다. そうね。よくできた推理小説。 환청처럼 들린다고? 結構どれもこれもいろんな魅力があってどれが面白かったとは言いにくいけど強いてあげれば 어렵지는 굳이 하나를 뽑자면 母さんの好きな小説のタイトルが知りたいんじゃないよ 엄마가 좋아하는 소설의 제목이 알고 싶은 게 아니야? 너 정말 못됐구나. 母さんが一番舌を巻いた 엄마가 완전 가장 트릭 놀랐을 맛이다. 정도로 완벽한 트릭이 알고 싶어. 하여간 엄마가 간만에 자식이랑 대화한다고 기뻐하시는데 꼭 이렇게 초치는 말 하지. 아, 本 참나. 当に完全なトリックだったら名探偵に解く余地がないじゃない。 엄마 상처. 정말로 완벽한 트릭이었다면 명탐정이 풀어낼 수가 없잖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래서야 의미가 없다. 그냥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책이 뭐였어? 트릭 제일 어려운 트릭인 소설책이 뭐였어? 하나 그 책 읽으면 될 거 아니야? 推理小説は解ける謎をいかに解くかの過程を楽しむものよ。 추리소설은 풀 수 있는 의혹을 어떻게 푸는지 과정을 즐기는 거야. 케이치. 解けない謎だったらそれは推理小説の題材になりえないわね。そっか 호러물 된다고 그만해. そりゃそうだよな 그런가? 그야 그렇네. 主人公に解けなかったら 주인공이 풀지 하나씩 못하면 또 제대로 된 세리치나요? 이야기가 아니겠네. 역시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나? 추리소설은 결국 오락이나 다름없다. 풀 수 있도록 결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쓰여진다. 하지만 내게 그런 물렁한 결론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일상을 완전히 되찾게 만들어줄 절대적인 트릭이어야만 한다. ということはケイチ、 그냥 죽이고 나서 그 늪에 묻어버리면 안 돼? 그 늪에 빠지면 바닥이 없다며. 그러면 시체 발견 안 되니까 끝나는 거 아니야? 真の完全犯罪は物語にすらならないというのがわかるかしら。 진짜 완전 범죄는 이야기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겠니?
그런데 진짜 완전 범죄면은 현실이면 진짜 완전 범죄면은 이야기조차 안 되겠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라졌는지조차 모르는 거야. 사라졌는지조차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완전 범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실종 미제는 실종이나 미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야시로님의 범죄가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임. 물론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야시로님 같지 말고 그냥 실종 처리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토시 같이 사라진 케이스가 사토시는 사라졌잖아요. 가출했잖아. 그런 케이스만 진짜로 완전 범죄인 거임. 걔가 죽었다면. 그치, 사토시 같이 완전히 사라진 케이스가 완전 범죄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시체 발, 뭐 죽었는데 시체 발하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 그게 진짜 완전 범죄네요. 어머니가 지적인 눈초리로 장난스럽게 웃었다. 내게 읽게 해준 적은 없지만 어머니는 옛날에 직접 추리소설을 써서 미스터리 대상에 투고한 적도 있다고 했다. 예전 열정이 다시 튀어나오셨구나. 이야기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ケイチ、物語の最低構成要素は？ 이야기의 골동이 되는 구성 요소는? 起承転結。正解。特に肝心なのは当たり前だけど、木に当たる部分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하겠지만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スタートの木がなかったら、そもそも物語は始まらない。 시작 기가 없다면 애초에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아. 한마디로 진짜 뭔가 사연이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호로록 하고 사라져버리면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적합한 표현이 그거지. 와타나가시 날에 사라진 거임. 그거라면은 기가 성립되지 않아. そりゃそうだよ。何も起こらなかったら何も始まらな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으니까. そう。何も起こらないから事件にもならない。探偵も呼ばれないから推理もない。推理がないなら解決もない。つまりこれが究極の完全犯罪。 어머니 ちょっと 멋있다. 待って。 다시 한번 로그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 사건조차 되지 않아. 탐정도 부르지 않았으니 추리도 없어. 추리가 없으면 해결도 없지. 이게 진짜 그냥 딱 지금 말하는 와타나가시 날의 실종 사건 아닌가? もう一度説明してくれるかな。 지금 어머니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다. 너무 흘리듯 말해서 넘어가 버렸지만 지금 분명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물이었다. そんな難しい話じゃないわよ。そもそも事件が発覚しなければいいだけの話。 애초에 사건이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そもそも発覚しない事件。 애초에 발각되지 않은 사건. つまり誰も立ち入らない深い森の奥でおじいさんが一人暮らしをしているとする。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숲속에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다 생각해보자. そのおじいさんがある日斧で殺されました。 할아버지가 어느 날 도끼로 살해당했습니다. ちなみに 그리고 犯人はじゃあおじいさん 할아버지의 ですかね。 아들로 하자. おじいさんの家に来て一緒にお酒 할아버지의 を飲んで 집에 いた 와서 んだけ 함께 ど、 술을 ちょっ 마시고 と喧嘩になっ 있었지만 て 조금 殺 싸우게 してしまっ 되어서 た。 홧김에 죽여버렸다. 내용은 정말 엉망이다. 계획성이랑 찾아볼 수 없는 충동적인 범죄. 완전 범죄와는 너무나 동떨어졌다. でもケイイチ、 하지만 케이치 そこはとても 거긴 とても 아주 深 아주 い 깊은 森 숲속의 の中の一 외딴 軒家な 집이야. の。普段は絶 보통 対 누구라도 に 절대 誰も訪 방문하지 れな 않을 い 깊은 深い 산속. 山奥の深い 깊고 深い森の 숲속. 中。さて、 자,
殺した息子は町に帰ってきてこう言うの 할아버지를 죽인 아들은 마을로 돌아와선 이렇게 말하는 거야. おじいさんは元気だった 할아버지는 건강했다고. それのどこが完全犯罪なの？ 케이지 말 안 들었구나. 엄마는 실망이란다. 圭一 케이치. この事件はねおじいさんが殺されているのが見つかって初めて 할아버지의 시체가 발견되어야 처음 길을 맞는단다. もしもこの後 혹여나 이 뒤에 誰もおじ 아무도 いさんの 할아버지의 家 집을 を訪 방문하지 れなかった 않는다면 ら 영원히 永久 기는 に木は 찾아오지 訪れな 않아. い 알겠니? 빡대가리야. 기가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だから 그 つまり 연못에物語は 묻어버리자. 始まら 그 ない 연못이 뭐라였지? 늪지에 묻어버리자. 그러니까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아. 事件が発覚しないから探偵も呼ばれない 사건이 발각되지 않으니 탐정도 부르지 않아. そもそも誰も不審に思わないから謎も起こらない 일시당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니 의혹도 없어. おじいさんは今日も一人でのんびり森 할아버지는 の奥 오늘도 で暮らし 혼자 ているんだろう 느긋이 ね 숲속에 살고 계시겠지? でお空におじいさんの 다들 顔が 이렇게 浮 하라고 かんで 생각하면서 ジエンド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늘에 떠오르면 이야기는 끝. どうこんな感じで 어때? 이런 느낌으로. すごいじゃないか。 굉장하잖아. 이거 확실한 깜짝 트릭이잖아. 뭔 트릭이야. でも娯楽小説にはならないわね 하지만 오락소설 좋지 않네. 推理小説は所詮娯 추리소설 楽 원래 書 오락이잖아. 完全犯罪の 완전 指南書 범죄 にはなり 매뉴얼은 えないんだから 아니니까. 어머니에게 대충 얼버무리기 위해 일부러 신난 척 밝게 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흥분 중이었다. 완전 범죄에는 특수한 도구라던가 이상한 지형, 수상한 약물이라던가 막대한 돈 따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늪지에 묻어버리자. 중요한 건 기가 없을 것. 사건이 발각 조사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완전 범죄가 된다. 쉽게 정리하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살인을 저지른 다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시체를 처리할 수 있다면 완전 범죄는 거의 성립한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멀쩡히 있던 사람이 실종되면 사람들은 의심한다. 하지만 그 남자라면 그런 의심을 받을 일도 없다. 작년 숙모가 죽었을 때 오야시로님의 저주를 두려워해서 마을에서 한 번 도망친 사람이다. 누구에게 들키더라도 그 누구도 함께 묻으면 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소리가 암살. 와타나 아가씨 밤에 가시겁에 질려서 달아나 버렸다고. 틀림없이 다들 그렇게 짐작하겠지. 애초에 애인의 집에 들어갈 정도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 그날 기분에 따라 훌쩍 사라져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미움받는 사람이다.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따위를 신경 쓸 리 없어. 이렇게 보면 놈은 처음 내 생각보다도 더 죽이기 쉽다. 이제부턴 집에서 생각하고 있어도 소용없다. 나는 집을 빠져나가 차고에서 자전거를 꺼냈다. 목적지는 지금은 어디에도 좋다. 일단 바람을 가르며 달려 냉기로 머리를 식히고 싶다. 죽일 장소와 방법, 시간, 시체의 처리. 이 네 가지만 해결하면 계획은 끝이다. 계획상이 너무 적다는 사실에 놀라 몸을 살짝 떨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선 막대한 시간을 들여 계획을 짜야 하리라 각오했다. 하지만 앞으로 약간의 사항만 처리하면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와타나가시 밤에 죽여 오야시로님의 신벌을 내가 대행하는 이상 남은 시간은 앞으로 24시간뿐. 사토코, 앞으로 24시간만 참아줘.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도 가지 않지만 앞으로 조금만 버티면 돼. 오야시로 내 놈은 신사 구석에나 처박혀 있어. 와타시가 카미나루. 이제 1초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지만 버텨줘. 니인이가 반드시 구해줄 테니까. 얘 완전 도취됐구만.
수분업치 감사합니다. 밖은 아직 매미가 올 시간이다. 종호가 조금 지난 무렵. 저녁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느샌가 흐려져 있었다. 집을 나왔을 때 잠깐 들은 일기예보에선 일요일엔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늘은 낯빛이었다. 부근이 바뀌었네요. 언제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았다. 우선 정한 목적지는 학교였다. 왜 학교를 가려는지 말하기 전에 우선 내가 그 남자를 어떻게 죽이기로 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내가 그 남자에게 내릴 가장 어울리는 죽음은 그래, 작년의 심벌과 똑같은 죽음. 숙모가 받은 응보와 똑같이 머리를 박살내자. 그런 방법은 다소 불확실하지 않아? 칼로 찔러 죽이거나 하는 방법이 확실할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물론 충분히 생각한 결과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총도법으로 칼날의 길이가 몇 센치 이상 되는 칼은 소지할 수 없다.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칼은 자보다 짧은 칼뿐이다. 저항할 가능성이 큰 남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짧은 칼이 얼마나 하찮은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 결국 리치와 긴 봉 형태의 무기가 훨씬 안전하다. 그래, 케이치, 넌 이미 빠따로 사람 2명을 살해한 경험이 있지. 빠따 킬러 케이치. 넌 빠따로 이제 간다. 즉사시킬 수 없겠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때리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죽일 수는 있다. 그럼 위력이 강하고 휴대와 용이한 봉 모양의 흉기는 뭐가 있을까? 빠따. 여기까지 오면 야구 베테랑 결론에 도달한다. 진짜 그 시청자분이 말씀하실 거죠? 빠따네요. 금속으로 된 야구 배트가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 있는지는 굳이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도 없다. 빠따. 당근 빠따 줘! 그럼에도 일상에 녹아든 물건이라 가지고 다녀도 별반 수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점이 특별하다. 니니의 빠따. 이것만 해도 금속 배트를 흉기로 결정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실은 또 하나. 특정 금속 배트를 고르고 싶은 이유가 있다. 설마! 나는 이미 빠따 마스터기 때문이다. 이미 2명을 중에서 경험치는 충분, 레벨업도 충분, 와타시 빠따 마스터리 도전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토요일 밤과 후라 반 친구들이 아직도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다. 내가 나타났다 한들 일상적인 일이라 아무도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입수할 수 있는 흉기라는 점 또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보통 야구 따위 관심 없던 내가 예를 들어 스포츠 용품점에서 금속 배트를 샀다면 역시 의심받을 게 틀림없다. 길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학교에 온 것이다. 내가 나타나도 수상하지 않을 경로를 통해 흉기를 입수한다. 창문으로 교실 안을 확인하니 당연하게도 아무도 없었다. 교실에 남는 건 부활동할 때 정도밖에 없다. 우리가 없다면 방과 후 교실 따위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 지나지 않는다. 쓸데없이 두리번거리는 대신 잊은 물건을 가지러 온 것처럼 태연히 현관으로 들어갔다.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는 모양이다. 복도엔 선생님의 모습이 없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림자처럼 재빨리 교실에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교실은 보통 때는 느낄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아무도 없는 교실. 아무도 보지 않는 때를 틈타 책상들이 마음대로 기어다니거나 바닥을 핥으며 돌아다니는지도 모른다. 그런 곳에 내가 갑자기 발을 들여놓으면 뭔 소리야?
책상들은 서둘러 내게 달려들어 뼈까지 아작아작 씹어 먹어버릴까? 갑자기? バカバカしい。 바보 같기는. 순간 뭐 하는 말인가 했는데 순간. 시시한 망상으로 피 같은 시간을 낭비해 불쾌했다. 교실 뒤에는 각 학생들의 사물함이 늘어져 있었다. 내 사물함을 열려고 찾아온 게 아니었다. 내가 열 사물함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내버린 금주된 사물함이다. あった。北条。間違いない。 틀림없어. 사물함은 한 명당 한 개인데 왜 사토코만 2개나 있지? 근데 챕터 1에서는 사물함의 이름이 안 써있다고 하지 않았어? 왜 챕터 3에서는 사물함의 이름이 써있는 거야? 챕터 1에서는 안 써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못 본 거였다고? 안 써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고 놀란 적이 있었다. 각 챕터마다 전 별개의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별개의 이야기지만 서로 연관돼 있다 생각해요. 야구 배트에 써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사물함의 이름이 안 써있다고 챕터 1에서 말했어. 근데 왜 챕터 3에서는 써있냐는 거지. 나중에 성인 같은 사토시의 라커였음을 알게 되었지만 물론 지금은 없는 사람의 학생의 사물함이라고 하곤 하지만 내용물을 본다니 파렴치한 짓이다. 하지만 그때의 난 호기심해져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다. 평범하고 하찮은 내용물뿐이라 당시엔 아무 흥미도 느끼지 못했고 지금까지 완전히 잊고 있었다. 하지만 각성해야 표현이 잘 어울릴 정도로 정신이 맑아진 나는 당신의 기억에 속해서 그것이 있었음을 떠올려냈다. 끼. 사물함을 여니 곰팡이와 땀냄새가 섞여서 체육창고 같은 냄새가 났다.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그것을 찾았다. 그래. 사토시는 감독의 소년야구팀 소속이었다. 사물함에는 히나미자와 파이터즈의 유니폼과 그것이 있다. 사토시가 쓰던 금속 야구 배트. 됐어. 이게 내가 이 배트를 선택하고 싶었던 이유였다. 이 살인극은 원래는 내가 아닌 사토시의 역할이다. 하지만 니니를 자칭하는 내가 대신에 실행하려 한다. 이 배트는 내가 사토시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택한 하나의 규칙과도 같다. 금속 배트를 꽉 쥔다. 가볍다. 하지만 끝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져서 이걸 힘껏 내려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게 만들었다. 상상하기니? 약간 경험 있는 것 같지 않니, 케이치? 너가 사실은 빠따 마스터라는 거 전생에 해? 눈을 떠보니 전생에 내가 빠따 마스터? 라는 라노벨이 있을 것 같지 않니? 사토시, 내게 여동생을 구할 마지막 기회를 주지. 나에게 힘을 빌려줘. 비겁하게 도망친 너 대신 내가 실행하겠어. 너에게 여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게 힘을 빌려줘. 그 남자를 벌하는 데는 너의 배트만큼 어울리는 흉기는 없으니까. 이제 이걸 교정 어딘가에 숨겨두면 된다. 내일 실행 직전에 학교에 다시 와서 회수하면 된다. 집에 가지고 돌아가다가 누군가의 목격당해 의심받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학교에 숨기면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내일은 일요일, 더군다나 마을에서 가장 큰 축제날. 누구든 학교 따위에 올 이유가 없다. 나는 현관을 나와 바로 근처에 세워진 건설 중장비에 다가간다. 장난으로라도 만지지 않도록 선생님이 엄하게 경고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무도 여기 다가오지 않는다. 닿는 것만 손을 떨 정도로 다가가지 않는다.
그 중장비의 그림자에 배틀을 살며시 숨겼다. 이 중장비가 늘 움직일 가능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내일은 일요일, 공무원은 쉬는 날이다. 게다가 반칠군들 이야기론 이 중장비는 벌써 몇 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 이 학교에 중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중장비가 있는 이런 산림청에 쬐끄맣게 방을 빌려서 학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 하지? 시골 학교라서. 문제는 거의 없다. 산림청이었나 무슨 청이라 그랬어. 정확히 어떤 청인지 모르겠어. 햇살이 찌르는데 뜨겁다. 머리가 한순간 몽롱해지려 했다. 오늘 햇살이 아까까지 이렇게나 강했었나? 이런 방심해 버렸는지 잠시 머리가 둔해졌다. 머리를 2번 정도 때리고서 주의 깊게 주변을 둘러봤다. 좋아. 다음은 시체의 처리에 관해서다. 시체의 처리. 기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핵심은 완벽한 시체 은닉이다. 살인 이상으로 중요하다. 막연히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늪이었다. 오니가우치 마을 전설에 등장하는, 지금도 저주를 받았다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바닥이 없는 늪 오니가우치. 그래, 오니가우치란 늪의 이름을 따 마을 역시 오니가우치라 불리게 되었다. 이 늪이야말로 오니가우치 마을의 원점. 바닥이 없는 늪에 가라앉으면 한 명도 떠오르지 못하고 전부 땅 밑 귀신의 마을에 삼겨진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야시로님의 신발을 모방할 계획이라면 이 늪의 시체와 흉기를 투기하는 게 정석이겠지. 하지만 바닥이 없는 늪이라고 떠들어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인간 같은 커다란 생물이 썩었을 때 대량의 가스가 발생해 강력한 부력으로 떠오른다고 한다. 어지간한 무게로는 가라앉혀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보면 재작년 신벌 때 리카짱의 모친이 이 늪에 투신자다 그랬다고 했지. 최초의 신벌로 실종된 토막살인범도 이 늪에 시체를 버리려다가 실수로 빠져버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중한 팔로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체가 떠올랐다던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나도 시체를 여기에 버려버리면. 흉기를 버리는 건 여기도 괜찮겠지. 살인 뒤에 예를 들어 숙부가 오토바이로 외출할 때 습격할 경우 그 오토바이를 버리기엔 이 장소가 적절하다. 하지만 시체는, 고민한 끝에 나는 시체를 늪에 버리지 않기로 했다. 투신자살이나 익사나 둘 다 소문일 뿐이다. 실제로 벌어졌는지 누군가 확인한 것도 아니다. 자살도 위장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꽤나 돌았고 살인범 역시 익사는커녕 멀리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늪에 시체를 버리면 떠오르는지 정말로 확인한 사람은 없다. 그럼 시체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사건처럼 토막 내 숨길까 했지만 사람 하나의 몸 해체하는 데 드는 수고와 준비, 시간은 나 개인이 해결하기 힘들다. 그래? 그럼 챕터 2에 있는 프로네 신사에 그걸 빌려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네가 뒤질 뻔한 그 서로자키가 그 우물에 빠뜨려버리는 거 어떨까? 아, 히나미다 말 코아이 데스네. 그런 식으로 끝까지 파고들어서 고전적으로 땅에 묻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니뇨님 완전 범죄 가능하겠네요. 제가요? 왜요? 그냥 진짜 미혼이 손잡고 거기다 버린다. 근데 미혼이 그거 거기를 알지는 모르지. 알려나? 그게 있다는 거를? 모르겠네. 그건 챕터 2에서는 알았는데 챕터 2에서는 시온이 알았다 나는 생각을 해. 나는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에다 묻어야 될지가 다음 문제가 되고, 이는 어디서 살해야 할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다. 당연하게도 시체와 함께하는 시간과 거리를 줄일 수 있을 만큼은 줄여야 한다. 당연히 시체 처리 후 구멍은 미리 파도인 편이 낫고, 범행 예정지와 구멍은 최대한 가까워야 한다. 범행 예정지 선택 또한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KH 일단 모르죠. 그냥 나는 드립을 친 거야. 챕터 2에서 그랬으니까. 누군가에게 목격되지 않고 쉽게 기습할 수 있을 걔 말이 꼬이냐. 쉽게 기습할 수 있도록 숨을 만한 장소가 있는, 바로 가까이에서 시체를 처리할 구멍을 파둘 수 있는 장소. 숙부가 사토코의 집에서 향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목적지를 정했다. 주변의 지도를 내내 재현하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히 조건을 만족시킨 장소가 나왔다. 숲속을 빠져나가는 작은 뒷길. 숙부가 변덕을 부려 타니가와치의 산길을 걷지 않는 한 무조건 이 숲을 지나야 한다. 또 이 뒷길은 사토코의 집과 집 근처에 몇 집밖에 쓰지 않는다. 이 길의 이용자는 이상적일 정도로 적다. 그렇다면 이 숲속에서 기다리자. 실제로 숨기엔 적절한가? 숲속에 몸을 숨겨보며 여러 가지를 시험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기척을 거의 완벽하게 숨겨줄 장소다. 여기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사토코의 숙부를 기다리면 된다. 사실 이 계획에는 다소 의문이 들었다. 좀 더 확실하게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문. 혹시나 유인에 뒤따를지 모르는 위험성. 그 남자는 장보기와 잡다한 용물은 전부 사토코에게 시킨다. 스스로 밖에 나가는 일은 많지 않다. 어쩌면 내가 밖으로 유인하지 않는 이상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었다. 내일 밤은 와타나가시 축제다. 녀석은 와타나가시에 외출을 할까? 하지 않을까? 외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집에서 끌어내야 할까? 그래, 놈이 사토코가 축제에 가게 허락할까? 사토코가 축제에 간다. 그 사이에 놈에게 전화를 건다. 여기는 오키노미야 경찰서입니다. 대게따님을 보호했으니 바로 데리러 와주실 수 있나요? 굳이 경찰이 아니어도 된다. 진료소입니다. 대게따님 다쳤습니다. 데리러 와주세요. 이런 내용이라도 상관없다. 경찰이든 병원이든 그럴듯한 이름을 대라고 오라고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면 상황을 알기 위해서라도 달려오겠지. 놈은 바로 어제 보호사의 방문을 받았다. 관찰당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귀찮은들 방임을 연락시키는 짓을 할 리 없다. 저 생활력 없는 남자에게는 사토코란 노예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결론, 축제에 나간다면 가는 길 혹은 돌아오는 길에 여기를 습격한다. 나가지 않는다면 전화로 녀석을 유인한다. 유인하기 전에 미리 사토코가 축제에 나가 집을 비우게 해야 한다. 미오리 사토코를 축제에 데리고 가게 하면 되겠지. 녀석의 숙모가 분명 민생위원이라고 했던가? 민성위원회는 보호사의 동료. 미오에게 어떻게든 사토코를 축제에 데려가라 부추기면 숙모의 지위를 이용해서라도 틀림없이 데려가 주겠지. 와, 목이 왜 이렇게 많이 아프지? 원래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는데. 커피 좀 마시고. 약간 평소 하는 목소리보다 낮게 말하니까 목이 더 아픈 것 같아. 그 사이 사토코는 잠시 쉴 시간을 갖고 다른 아이들과 축제에서 놀고 있으면 된다. 야, 이 녀석아, 이거 떨구면 어떡하니? 즐겁게 놀며 평온했던 날들을 그리워하다가 돌아올 쯤에는 전부 끝나 있을 것이다. 그래, 그게 가장 좋다. 그렇다면 이 숲 어디에 시체를 숨기기 위한 구멍을 파야 한다. 눈에 띄지 않고 발각되지 않을 장소에. 시체를 묻는 무방비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을 만한 장소. 변명 현장 근처 생각했었지만 아무래도 무리다. 깜깜하고 깊은 산속.
쓰르라미 소리만이 울려 퍼져 사람이 가볍게 발을 들일 장소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다. 穴を掘るか。 구멍을 판다 알아. 초목의 뿌리가 빽빽하게 들어찬 흙에 구멍을 파기란 내 상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내가 품에 숨겨가지고 온 원예용 사로는 도저히 무리였다. 장난치냐? 원예용 사는 어떻게 사람이 묻을 만한 구멍을 파냐? 적어도 2m는 파야 될 텐데. 그래도 주변을 조사하는 동안 어떻게든 팔만한 장소를 찾아내었다. 내일 집 창고에서 제대로 된 삽을 가지고 오자. 그런 삽이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사람을 충분히 묻을 만한 구멍을 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당히 깊게 파야겠지. 하지만 여기서 일을 대충 해버리면 기가 씩 되어버린다. 그것만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필요한 일에는 얼마든지 시간을 들이자. 헉, 역시 해본 사람은 안다고. 뭔 소리입니까? 깊게 파야지 숲동물한테도 그 숲동물이 안 파헤치고. 뭐 그렇지. 역시 군필디뇨. 뭔 소리야? 놈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수고다.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손목시계를 봤다. 시간은 저녁을 조금 지나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 최고의 날님 조심히 가세요. 안녕, 잘 가요. 원래 오늘 밤까진 다 파놓고 싶었지만 자세 확인 같아요. 밤에 집을 빠져나오면 어머니의 잔소리가 걱정된다. 부모님 의심하기라도 하면 좋지 않다. 빨리 집에 가서 미혼의 집에 전화하자. 미혼에게 오늘 밤 안에 세토코와 만날 약속을 잡도록 말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 할 일은 대강 끝난다. 끝. 정말로? 정말로 오늘 할 수 있는 준비는 이것뿐인가? 님들이 하면 뭘 더 할 것 같아요? 죽일 장소는 정했다. 죽일 방법도 정했다. 시체를 처리할 방법도 물론 정했다. 시간은 못 정했지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할 방도가 없다. 정말로 이것뿐인가? 나라면 락스? 배트에 묻은 건 닦아야 되니까. 나무에 묻은 것도 닦아야 되니까. 정말로 괜찮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없나? 정말로 계획대로 실행해도 되나? 이제 와서 차례차례 불안이 솟아오른다. 불안도 당연하다. 이건 내가 저지를 인생 최초이자 최후의 큰일이니까. 실패에 허락되지 않고 경험 또한 없다.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먹구름같이 훅 닫혀온 불안은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하며 한심한 제안을 했다. 사토코의 그 가엾은 모습을 벌써 잊었나? 겉으로는 강하게 결심한 주제에 마음 깊숙한 곳에선 벌벌 떨고 있다.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내가 정말로 살인 따위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기습이라고 해도 상대는 덩치도 크고 나이도 훨씬 많다. 싸움에도 익숙해 보이던 험악한 얼굴. 혹시 나는 살인에 다다르기에 준비와 뒷일을 만장을 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살인 그 자체가 가장 불안한 것일까? 몰라, 어떻게 불러낼지. 다양한 준비도 완벽한 은닉도 살인이 성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제길 여기까지 와서 한심해 말봐라 케이치. 날 멈거리게 하려는 속셈인 게 뻔하잖아. 돌아가서 마음을 냉정하게 안정시키자. 내일은 진학, 취직, 결혼, 출산 따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인생의 고비,
구해자라 마에바라 케이치.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날. 이거 라임 죽인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날. 이 날의 경기로 우리는 다시 되찾으리라. 평온하고 즐거웠던,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 믿었던 따뜻한 날들을. 래퍼해라. 오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강하게 밟았다. 어딘가 가볍다. 몸과 혼의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실제 손발과 내가 생각하는 손발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시야가 약간 멀고 좁다. 내 앞으로의 인생에 걸린 커다란 관문인데 마치 어딘가 남일처럼. 그런 비현실적인 감각. 뭐랄까, 모든 것이 멀게 느껴진다. 설마 죽이진 않겠죠? 키즈 했다가 실패해가지고는 뺨 맞는 거 아니야? 좋아. 지금 이 불안정한 감정에 잠기는 게 좋아. 마에바라 케이치. 이렇게 겁을 먹고 소심해져서 더욱 주의 깊게 행동할 수만 있다면 지은 감정은 오히려 중요하니까. 이미 익힐 일듯이라고. 결국 그 감각은 밤과 기억 사라지지 않는다. 익힐 일듯 영어씨? 아니다, 익힐 일듯 영어씨지. 결국 그 감각은 밤까지 계속 사라지지 않았다. 미혼의 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본 적은 처음이었다. 학교에서 받은 연락망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시골 특유의 굉장히 짧은 전화번호를 돌렸다. 이미 저녁도 늦었다. 아마 집에 있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겨우 수화기를 들었다. はい、その時です。あ、夜分遅くにすみません。ミオンか。 미용가. どちら様です？俺だよ、ケイチだ。ああ、ケイちゃんか。何こんな時間に。 미호는 이상할 정도로 기분이 좋은 목소리로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다. 그런가 내일 축제 전야제 같은 느낌으로 친척들이 모여 술자리라도 벌이나 보다. 悪いな、こんな時間に。今、時間は大丈夫か。うん。何？聡子のことなんだけど。 미혼이 수화기 저편에서 작은 소리로 숨을 삼켰다. さとこ、大変なことになっちゃったね。大丈夫かな？ 미호는 이제 완전히 술 기운이 가신 목소리였다. 大丈夫なわけないだろ。お前も見ただろ、あれ。あんな擦り切れるまでにいじめ抜かれて、俺たちはあんなになるまでずっと見捨ててきた。見捨ててたわけじゃないよ。みんな助けようとして必死に考えてたよ。でも結局何も思いつかなかったし、聡子を救えたわけじゃないだろ。 케이치 의외로 약간 냉정하게 말하네요. 結局あんなになるまで 결국 俺たち 그렇게 は 될 何もでき 때까지 なかった。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そうだね。私は結局見てただけかも。だからさ、せめて一夜くらい遊ばせてやろうじゃないか。 그러니까 말이야. 적어도 내일 밤 정도는 놀게 해주지 않을래? 遊ばせるって。あいつも 그 녀석도 여러 가지 힘든 거 알고 わ 있잖아. かるだろう。だからさ、 그러니까 明日の綿流しのお祭りに 내일 와타나가시 축제 녀석을 데리고 가줬으면 좋겠어. 構わないけど、どうして？どうしてって、 어째서라니? せめて祭りの夜くらい、 적어도 축제날 밤 정도는 한숨 돌리게 해주고 싶어. たとえ一夜でもあの意地悪なおじの元から 설령 離れられる 하룻밤이라도 なら 못된 숙박에 떨어질 수 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스토커는 분명 기뻐할 거야. だからどうして？どうしてって何がだよ。 어째서라니 무슨 소리야?
미혼이 뭘 묻는지 아까부터 이해할 수 없었다. どうしてケイちゃんが連れて行ってあげないの？ 케이짱이 데리고 가주지 않을래? 私に頼まなきゃならないの？ 꼭 나한테 부탁해야만 해? 미혼이 묘하게 끈질기다. 아니 그보다도 날카롭다. 俺実はちょっと明日は用事があってさ、祭りには行けない。 축제는 갈 수 없어. だからサトコ 그러니까 미혼이 사토코를 데리고 가줬으면 좋겠어. 用事って？大した用事じゃないんだ。 대단한 용문 아니야. 多分すぐ 아마 얼마 안 걸릴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내일은 합류할 수 없을지도 明 몰라. 日はなあミオ、明日の夜だけサトコを頼めないか。 미혼 왜 이런 반응이지? 미혼은 점점 대답하지 않았다. 어쩐지 아까부터 미혼의 상태가 이상하다. 감정이 고조되어 있달까? いや 싫어. 어? 흐느낌? 미혼? 너 울고 있어? 私嫌だって言ったじゃない。 역시 챕터 2에서 그거는 미혼이었어. 미혼 목소리 이렇게 예쁘게 낼 수 있어. 나 싫다고 말했잖아. 私なんかに押し付けられても困るって。 나 따위가 떠맡아도 곤란하다고. 別に押し付けるつもりなんかないよ。 별로 떠맡길 생각 따윈 明 아니야. 日の夜だけでいいんだ。 내일 밤만이면 돼. 嘘だったじゃない。 거짓말이었잖아. 응? 미호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綿流しの夜だけって言って 와타나가시 발음이라고만 말하고 結局 결국은 계속이었어. 嘘だった嘘つき。 거짓말쟁이. でもおあいこかな。 하지만 비긴 걸까나? 私全然あなたとの約束守って 나 ないから。 너와의 약속 전혀 지키지 않았으니까. あの子はずっとほったらかしだしね。 그 아이를 계속 내팽개쳐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미호는 분명히 나 이외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 누구인지 모르겠다. 나는 멍하니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あれからずっと帰ってこないのにあの子のことをもう一度押し 그때부터 付け 계속 るため 돌아오지 だけに 않으면서 ま 그 た電話 아이를 をしてきたん 다시 です 한번 ね。 떠맡기기 위해 다시 전화한 거구나. 本当にずるい 정말로 人。 비겁한 사람이야. ねえあなたサトシ君 저기 なんでしょう。 사토시군 맞지? 그러니까 미혼 입장에서는 사토시가 케이치인 척하고 전화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ミオ、さっきから何の話だ。 내가 이름을 부르며 묻자 미혼을 사로잡은 주박이 사라졌다. あごめんなんでもないの。ちょっとケイちゃんの今の電話にそっくりな電話を昔受けたことがあって。それひょっとしてサトシか。 사토시도 1년 전에 와타나가시 밤날 하루 전에 사토코를 하루만 맡아주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나 보네요. 미호는 답하지 않았다. 단지 미혼의 얼굴을 적시며 우는 소리만이 들렸다. ごめんねちょっと私寝ぼけてるみたい。変なとこで感情的になっちゃった。ごめんね焦ったでしょ。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아마도 작년에 같은 날 사토시가 미혼에게 전화했다.
사토코를 축제에 데리고 가줘 라고. 어째서 내가 데리고 가지 않는데? 라는 질문에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했다. サトシ、祭りに行かなかったんだな。うん。用事があるから自分は行けないって言って、代わりに私に聡子を祭りに連れて行ってくれって。 대신 나에게 사토코를 축제에 데리고 가달라고. その時サトシも言ったんだな。 그때 사토시도 말한 거구나. サトコを頼む。 사토코를 부탁한다고 うん。言ったよ。 말했어. 明日の夜だけ頼 내일 む 밤만 って。 부탁한다고. ケイちゃんの言い方が 최일장의 말투가 あまりにもよく 너무 似てたんで、 닮아서 ちょっと思い出して 잠깐 取り 생각이 乱しちゃった。 나서 이성을 잃어버렸어. 의외였다. 사토시는 1년 전 오늘 나와 완전히 같은 전화를 걸었다. 방금 전 미혼이 그렇게 말했다. 거짓말이었잖아. 축제날 밤이라고만 말했잖아. 하고. そうだったな。 그랬구나. サトシはその数 사토시는 日後に 그리고 며칠 후에 消えた。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조금 애매한 단어였는지도 모른다. 가출이라든지 뭐든지 사토시는 사토코를 버리고 자취를 감췄다. そう。転校でもなく、家出でもなく、 그래, 消えたの。 전학도 아니고 가출도 아니고 사라졌어. 순간 안개보다도 훨씬 몽롱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작년에 나와 완전히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한 사토시. 사토시는 어째서 그런 전화를 걸었을까? 혹은 진정한 의미로 나와 완전히 같은 의미로 전화를 했다면 작년 숙모 살해 사건엔 말도 안 돼. 설마 サトシだ。 작년 숙모 사건의 범인은 사토시다. 何が？ 작년 숙부와 숙모부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사토코. 사토코를 가장 괴롭히던 숙모를 오야시루님의 심벌이라는 핑계를 뒤덮어 씌울 수 있는 밤에 없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부 이해가 간다. 去年サトコのおばが殴り殺されたじゃないか。 작년에 사토코의 숙모가 맞아 あ 죽었잖아. れサトシってことは考えられないか。 그거 사토시의 짓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나? 아니야. 하지만 그런 일이, 왜냐면 사토시는 사토코를 버리고 달아난 비겁한 놈이잖아. 그런 사토시가 사토코를 구하기 위해 살인까지 할 결심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私も実はそれを疑ったことがある。 나도 실은 그렇게 의심했었어. サトシには悪いけど、 사토시에겐 미안하지만. 며칠 뒤 사토시는 자취를 감췄다. 사토코의 생일에. 그 사실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왜 그렇게 잔인한 나를 달아났냐며 미친 듯이 화를 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사토시는 분명 나보다 냉정하지 않았다. 매일 괴롭힘을 당한 여동생을 눈앞에 지켜보는 친오빠였기에 도저히 냉정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숙모의 시체가 당일 밤 간단히 발견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사토시는 분노에 압도당해 시체조차 숨기지 않았다. 걔를 허락해버렸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사토시는 금세 용의선상에 올라버렸겠지. 사토시는 사토코와의 평온한 날을 바랬고 한 번은 손에 쥐었지만 서서히 막다른 곳에 몰리고 말았다. 적어도 사토코의 생일까지는 버텨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완전한 범인으로 좁혀졌다. 사토시는 사토코의 생일에 커다란 고민형을 선물하기 위해 저금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돈으로 고민형을 사서 선물하고 잡힐 것인지 그 돈을 써서 사라질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았다. 사토시는 사토코를 살인자의 여동생으로 만들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소중한 팔로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괴로운 선택이었을까. 사토코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모은 돈을 사토코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야만 했다니. 결국 모아둔 돈을 사용해서 소문대로 도쿄로 사라졌다. サトシはそれで消えたのか。 사토시는 그래서 사라진 건가? それはわからない。 그건 몰라. 大石なんかはそう思って 오이시 るみ 놈은 たいだ 그렇게 けど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오이시라 그 불쾌한 형사가 끈적지게 몰아붙였을까? 確かに状況証拠は揃ってるけど、多分ケイちゃんの推理は外れだと思う。県内のどっかで捕まったろくでなしが犯行を自供したっていうし。 그래. 그 사건은 정신 이상자가 범행을 자백해서 종결되었지. そいつは本当にただの異常者で、ひなみ沢とは何の縁もない男だったって。 그 녀석은 정말 단순한 정신 이상자로 히나미자와는 아무 인연도 없는 남자였어. もちろんサトシとも何の関係 물론 もない。 사토시와도 아무 관계도 없어. だからそんな奴がサトシの 당연히 身 그런 代わりになって 녀석이 嘘をついてくれたなん 사토시를 て 위해 거짓말 할 到 리 底思え 없어. ないし。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사람의 인연이 어디서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놈이 죄를 뒤집었었다면 완전 범죄다. 허나 완전 범죄라면 사토시가 사라질 이유는 없다. それにサトシには逃亡資金なんてなかったと思う。 게다가 사토시에겐 도망칠 자금 따위 없었다고 생각해. サトシが預金を下ろした日、 사토시가 예금을 인출했던 날, それは誰に言っても信じてくれないんだけど、 이건 누구에게도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サトコのために買うと言ってた 사토코를 ぬ 위해 いぐるみ 산다고 が 했던 고민형이 팔려서 売れてショーケースからなくなって 쇼케이스에서 たの。 사라져 있었어. きっと 분명히 サトシが買ったに違い 사토시가 ない。 상한 게 틀림없어. ちょっと待てよ。逃走資金に使わないでぬいぐるみを買うために使ったならサトコのところへ帰るはずだろ。 잠깐 기다려봐. 도주할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고민형을 사기 위해 썼다면 사토코에게 ぬいぐる 돌아왔겠지. みを買って 고민형을 샀는데 전하지도 않고 사라졌을 리 없어. うん。 응, だからわからなくなっちゃうんだよ。 그러니까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야. まとまったお金があるならともか 모은 く、 돈이 있다면 모를까. 貯金 전부 を全部使っちゃ 써버렸다면 ったなら、 사토시는 サトシは 빈털터리. 日もお金もなく逃亡生活 돈도 が 없이 できる 생활이 ほど 가능할 정도로 世 세상은 の中は 만만하지 荒く 않아. ないよ。 모르겠다. 이제와 사토시란 사람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삼촌이 튀었다고 그랬잖아. 그냥 사토시를 죽이고 삼촌이 죽이고 튄 거 아니? 우리 둘은 침묵했다. 무슨 계기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흘러왔는지 모르겠다. ごめん、どこで話が脱線しちゃったんだか。 미안해. 어딘가에서 이야기 탈선해 サトコの 버렸지만 件ね、 사토코의 일은 안심돼 안심해도 있어. 괜찮아. 実はもうちゃんと誘 실은 って 이미 あるんだよ。 확실하게 초대해줬으니까. 本当かよ。 정말이냐? 祭りの準備でみんなで神社に行った時さ、サトコを祭りに呼ぼうって話 축제 にな 준비 ったんだよ。 때문에 모두 신사에 갔을 때 사토코를 축제에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 それで集会所の電話 집에서 でその 전화로 まま 바로 電話し 전화해서 て誘ったん 초대했어. だ。おじのやつよそよそしくて勝手にしろ 숙분이가 みたいな感じだったけど、 쌀쌀맞게 맘대로 하라는 또 리아이즈 느낌이었지만 오케이 일단 왔으니까. 오케이 해줬어. 明日みんなで待ち 내일 合わせ 모두 してい 함께 くことにな 만나서 って 가기로 るんだよ。 했어. 安心した？ 안심했어? サトシ。 사토시. バカ。俺はサトシじゃないって。 조금 안심했다. 내가 전화를 하지 않았어도 사토코는 이미 축제에 초대받았다. 촛불을 살해하기 위해 집을 비워두려는 피비린내 나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사토코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초대한 것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갔더라도 그 작은 차이가 기뻤다. すまないな。俺が電話をするまでもなかった。昨日にしろ今日にしろ変な話ばかりして。 미안해. 내가 전화를 할 필요는 없었잖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상한 소리만 해서 미안해. 忘れてくれ。 잊어줘. こっちこそ
本当に申し訳ない。 이쪽이야말로 정말 면목 없어. 柄にもなく取り乱しちゃって 어울리지 않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네. 本当にごめん。 정말로 미안해. 잠시 동안 우리 둘은 서로 사과했다. じゃあ俺はこれで失礼するな。おやすみ。 오야스미. 何の用事？ 무슨 용무인데? 미호는 작별 인사에 불쑥 끼어들며 아픈 곳을 찔렀다. それもまたサトシと同じように 그것도 또 얘네? 사토시와 똑같이 말할 수 없어? バカ。だから俺はサトシじゃないって言ってるだろ。 나는 사토시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そんなのは分かってるよ。 그런 건 알아. 대답이 되지 않는 대답으로 얼머무렸다. 미호는 더는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 じゃあ今度こそおやすみな。 잘 자. どうしてケイちゃんがサトシ君と全く同じ電話をしてきたのかわからないけれど、 왜 K짱이 사토시 군과 완전히 같은 전화를 한 건지 う 모르겠지만 ん、なんでもない。 아무것도 아니야. ごめんね。 미안해. おやすみ。 잘 자. 切るぞ。 끊는다. 호주 사토시, 너는 대체 나는 너를 여동생을 버리고 달아난 비겁한 놈이라고 무시했다. 너에게는 닌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 수 없게 돼버렸다. 4년째의 오야시로님의 심벌, 숙모의 죽음과 사토시의 실종, 그리고 5년째의 오야시로님의 심벌을 집행하려는 나. 신기하게도 저주의 전날, 내가 취한 행동은 사토시와 완전히 겹쳤다. 아니, 애초에 사토코가 괴롭힘을 당한 부분부터가 시작이었다면 벌써 며칠 전부터 나와 사토시는 완전 서로 겹쳐 있었다. 아까 전 대화에서 미호는 나를 두고 사토시냐고 물었다. 제3자인 미호니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 그게 사실이겠지. 그렇다면 나는 분명 사토시가 해했듯이 살인에 성공하리라. 하지만 나와 사토시가 겹치는 건 여기까지다. 나는 사토시보다 훨씬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겠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오히려 냉정해질 수 있다. 그러니 사토시의 결말을 따라가진 않을 것이다. 그 남자만 깔끔하게 없애고 원래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자. 나는 흉기로 사토시의 배틀을 선택했을 때부터 사토시와 함께할지도 모른다. 아니, 더 전부터다. 내가 니인이가 되어주자고 결심한 순간부터 사토시는 내 안에 깃들었을지도 모른다. 마이 갓. 사토시, 너는 정말로 비겁한 놈이었을까? 아니면 지금도 사토코가 존경하고 사랑할 가치가 있는 진짜 닌이었을까? 근데 나는 여전히 신경 쓰이는 게 이 저번 스르르의 방송 끝내고 그 뒤로 신경을 계속 쓰였던 게 뭐냐면은 왜 사토코가 케이치한테 사요나라를 했을까잉? 사요나라. 뭔가 사토코 입장에서 케이치가 나는 사토시랑 달라 너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아 라고 말을 했을 때 사토코는 사실 케이치를 손절한 거 아니야? 안녕 사요나라. 니니가 아닌 거지 더 이상. 너 니니 아니야. 몰라. 아무튼 사요나라의 의미가 궁금해. 만난 적도 대화한 적도 없는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이 정도의 친근감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다. 주 박살사건 담당과 여러분께 세이브 먼저.
유팁 보고. 쇼와 57년 7월. 오키노미야 경찰서 수사 1과. 타카스키 과장 귀하. 잠깐만요, 고양이가. 말을 안 들어. 자식이. 경찰 마약범죄 박멸본부. 시시보네 지부장 땡땡땡땡. 은닉수사 지정 제 땡호의 사건에 대해서. 히나미자와 마을주부 박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을 발견하였고 이에 확인된 내용을 통지한다. 불법 약물 소지 현행범 체포된 용의자 땡땡땡으로부터 추적 중 은닉수사 사건의 범행을 암시하는 진술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 중에 범인밖에는 알 수밖에 없는 정보가 포함된 점을 발견하였다. 그로 인해 이 진술서를 귓가에 지고감을 알린다. 이 진술서를 신뢰할 수 있다면 용의자 땡땡땡땡은 은닉수사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 덧붙여 담당 취조관은 이 진술서를 근거로 오키나미야 경찰서에 관련 문의를 하였다. 하지만 현 소속 경찰본부장이 직접 은닉수사를 지휘하라 임명한 오키노미야 경찰서 담당자가 오해하여 담당 취조관에게 사건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담당 취조관은 위 사건에 관련된 진술을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진술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 현장 확인 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까지 방치된 것에 대해 마약범죄 본부는 유감을 표한다. 덧붙여 용의자 땡땡땡땡은 지난 X월 X에 유치장 내에 사망하였음을 추가로 기록한다. 은닉수사 관련된 발견하였고 그 내용 중에 범인밖에 알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된 점. 은닉수사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 이 진술서를 근거로 오키노미야 경찰서에 관련해 문의하였다. 은닉수사 지휘하라 임명한 오키노미야 경찰서가 오해하여 담당 취조관에게 사건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진술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 현장 확인 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까지 방치된 것에 본 마약범죄본부는 유감을 표한다. 맞아요. 사토시 숙모예요. 뭔가 좀 아, 3시다. 3시 반이에요. 오늘은 짧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